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나온 보고서는 지금 가장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뉴스죠. 여러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보도들입니다. 이 보고서를 쓰게 된 그 시작은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해봤어요. 저희가 신문팀, 방송팀, 종편팀 이렇게 유튜브팀까지 다 나눠져 있는데 다 같이 지금 당장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보도를 모니터 해봐라. 문제 보다가 그러니까 문제 보도를 한번 모아보자 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일단 제가 쓴 보고서는 앞으로도 또 보고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쓴 보고서는 유달리 중국인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 같은 보도들을 집약해 놓은 그런 보고서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지금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신종 코로나 아니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이건 지금 언론에서 또는 우리가 쉽게 우한 폐렴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병명에 대해서 이걸 좀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걸 왜 굳이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라고 불러야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어떤 권고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권고안이 만들어진 건 2015년인데 WHO에서 이 질병 이름을 명명을 할 땐 이 새로 발병되는 이 질병의 어떤 증상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을 걸릴 수 있게 되는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름 같은 것들을 넣어야 한다. 이걸 넣지 않으면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인지가 알 수 없다 라고 해서 이런 걸 이름으로 넣기로 했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메르스 같은 것들은 지역 이름에 기반해서 나온 병 이름이거든요.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 아니면 국가,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 또는 어떤 편견적인 시선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명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2015년에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한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 우한 지역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이 질병이 우한시라는 이 지역에서 시작된 거는 맞다고 볼 수는 있어요. 맞는데 이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된 게 2019년 12월 31일부터인데 이때 폐렴 환자 27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우한시에 있는 한 시장에서 비롯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한에서 일어난 뭔가 폐렴 증상이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는 부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WHO에서도 이게 어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신종 코로나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대응하기도 더 쉽고 이 질병이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도 훨씬 알기 쉽다. 그리고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그 우한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혐오할 가능성, 차별할 가능성이 사라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어를 쓰는 걸 권고하고 저희도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살펴보면은 인터넷판 보도를 보면 제목이나 신문 지면 제목 아니면 방송 제목 등등에서는 줄여 부르기 쉽고 쓰기 쉽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모두 다 지적하는 것보다는 실제 잘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 언론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일 먼저는 20일에, 그러니까 지난 20일에 SBS가 먼저 저녁 종합뉴스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WHO에서도 권고한 만큼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쓰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한겨레가 지난 28일자 신문지면 일면 톱에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조그마한 단락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차차 뭐 TV조선이나 MBC 등에서도 저녁 종합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외에 흔히 볼 수 있는 혐오로 식문화를 비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은 이 폐렴 환자들이 아까 우한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수산물 시장인데 여기서 야생동물을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판매하고 뭔가 도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모두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종주의적 편견에 의하면 뭐 중국인들은 이렇게 어떤 가정하는 그 화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고 편견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 편견에 의하면 야생동물이라는 게 나오니까 자꾸 그 식문화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박쥐 아니면 뱀이 매개체가 된 게 아니냐라고 나오는데, 사실 확실하게 박쥐나 뱀이 매개체라고 안 나왔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보도에서 자꾸 그걸 언급하고 강조하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를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걸 다루고 있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야생동물을, 이걸 지적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접근했다기보다는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아니면 얼마나 위생적으로, 아니면 얼마나 그 생명을 대하면서 이걸 취급하고 처리하고 했느냐가 중점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지점에 분명히 방점을 찍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문화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식재료, 무엇을 먹느냐를 가지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그들을 뭐 싸잡아서 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이고 가장 나쁜 칼럼으로 조선일보의 칼럼을 가지고 왔는데요. 1월 24일 중국발 전염병 왜 많은가 라는 안용현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좀 읽어드리면, 첫 단락에서부터 중국의 식문화를 비판해요. 예를 들면, 도시 외곽 재래시장만 가도 눈을 뜬 닭, 오리는 기본이고 산, 뱀, 개구리도 손님을 기다린다. 별 희한한 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장면이 TV 오락 프로에 자주 등장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중국이 되게 느리다, 대처하는 게,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들으면, 듣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편견이 떠오르면서 뭔가 그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식재료, 식문화를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떻게 야생동물을 취급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설명하는 건 단순히 중국의 식문화는 미개하고 그 미개한 문화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같은 날 낸 칼럼이 있는데, 유광종의 차이나 별곡이라는, 이 유광종이라는 분이 중국 인문경영연구소 소장인데, 이분이 쓰는 칼럼이 있어요. 제목이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인데, 여기서는 중국인들이 그 특유의 성향이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하는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시키는 그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보도가 또 칼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중국인들은 흐지부지해, 그래서 뭔가 이 질병이 퍼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인종주의적 편견과 함께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언비어성 사실을 전달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칼럼이라서 정말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전염병의 어떤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 칼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중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마구마구 보도하는 사례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우한에서 몇천 명이 탈출해서 한국으로 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이 데이터가 있는데 중국 내 지도 앱 사용자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로, 이게 중국의 경제 매체인 제1재경일보의 인터넷 사이트 제1재경망과 바이두 SNS죠. 여기가 같이 우한 지역의 지도 앱 사용자들의 동선을 분석해보니까 한국으로 6,000명 정도가 간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이제 그런 뭐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막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6천여 명이 갔다라는 게 그 지도 앱 사용자들의 동선을 분석한 그런 것이지 그게 어디로 갔는지 같은 것들은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의 사례로 채널A 보도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널A가 지난 27일에 낸 보도 중에 우한에서 6,400여 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비상에 걸렸다. 라고 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6천여 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제주도에 왔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건데 제주도가 지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과 그 제일제경망과 바이두가 같이 분석한 그 사실과 공포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한데 묶어가지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천여 명이 제주도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채널A 보도에서는 그 제주공항 입국장에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지금 이렇게 공항에 있다. 그런데 6천여 명이 중국에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되게 파편화된 진실을 모아가지고 이제 뭔가 그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일반 관광객들을 촬영을 해서 마치 그들이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렸는데 그것 또한 너무나 잘못됐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일반화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낙인을 찍어버린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만든 보도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는데 SBS에서 지난 21일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자신의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그 학부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학부모가 전화 인터뷰를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중국인 학부모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면 한국으로 갈 거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고 간다더라. 라는 걸 내가 들었다. 라고 한 걸 보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지역에 있는 교민의 이야기일 텐데 그분들이 공포를 느끼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소문들이 그 안에서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SBS가 그걸 그대로 실어서 보도를 하면서 앵커와 거기에 나온 패널이 이걸 가지고 대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게 당연하다. 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에 기반이 되는 이 원재료가 그 전화 인터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앵커와 패널이 대담을 나누고 있고 그럼 마치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데 SBS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어야 되고 취재를 했었어야 되고 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도하는 게 옳았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 보도만 보시면 또 중국에서 어떻게 또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한국으로 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만 또 보도를 하기 때문에 또 낙인 찍기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국 그 대륙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있었다고 하면은 심지어는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도 일으키고 있는 보도들이 나와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헤럴드 경제가 지난 29일에 르포라는 이름을 달아서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게 제목만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영등포구 대림동에 가면은 그 차이나타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중국 동포들이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를 르포를 한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까지 혐오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가서 취재를 했길래 이렇게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입니다. 일단 보도 내용이 어떠냐고 하면은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도 노상에 진열한 채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여전했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인들도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장면으로 노상에는 고기, 순대, 탕후루, 도넛 등 음식 대부분이 바깥에 진열돼 있었다. 맨손으로 길거리에 진열돼 있는 탕후루를 만지는 관광객과 묵을 만지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쪽 흡연금지구역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 후 가래침을 길바닥에 뱉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라고
기사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대림이라는 말이나 차이나타운이라는 말을 빼면 되게 일반 시장이나 일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림, 차이나타운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지금 신종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매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경각심을 가지고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어디든, 국내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이 같은 논리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헤럴드 경제는 중국 동포들이 몰려 사는 그 대림동에 가서 굳이 루포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기사가 외국인 혐오를 멈춰달라고 하는 시점에 사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나온 게 아니라 그만하자고 하는데도 굳이 이런 기사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걸 썼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공포에 기반한 어떤 그 혐오를 함으로 인해서 쉽게 어떤 대상을 돌릴 수 있는, 이 원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에 기반한 뭔가 장사를 하려는 보도? 아니, 그런 게 아닐까. 르포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을 찾아가서 스케치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뽑아내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기사는 그게 아니라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포에 기반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낙인 찍고 혐오하라고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부도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처음 이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서툴고 아마 체계가 안 접혀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매일매일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항상 칭찬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은 더 열심히 하겠다. 좀 더 양질의,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오겠다라는 점을 약속을 드리면서 네, 처음인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엔 더 믿을 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